최근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특히 쉰이나 예순 무렵에 접어드신 분들께서 아직 늦지 않았는지 고민을 많이 털어놓으십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 하나같이 공감할 만한 사연이 넘쳐납니다. 어떤 분은 집 가까운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일본어나 하모니카 같은 악기를 배우고, 또 다른 분은 봉사활동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분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고 하더군요. 다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즐겁게 보내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취미 활동 하나를 적극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골프는 치지 마세요. 입니다. 왜냐하면 골프를 즐겁게 치시려면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지비만으로도 적잖은 부담이 생길 수 있죠. 대신 언제 어디서든 오래오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시는 건 어떨까요? 제 경험과 이웃들의 사례, 그리고 여러 철학자와 연예인들의 말을 빌려 오늘 마음껏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낯선 것을 배우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특히 예순 가까이 된 분들께서 이젠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사실은 우리가 점점 익숙함에 빠져서 새로운 곳에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옛날 공자께서는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시며 배움을 즐기는 자세를 강조하셨고, 소크라테스 또한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할 것을 설파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계속 자극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골프 대신 자전거 타기나 도서관에서 책 읽기, 외국어 배우기처럼 지갑을 두텁게 열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을 꼭 해보세요. 댓글을 보면 서빙 아르바이트가 아주 즐겁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걸으며 운동도 되고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이 그리울 틈도 없고 용돈을 벌 수 있어 생활에도 보탬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독서만 해왔는데 이제 집 근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가서 춤을 배울까 고민 중이라 하셨습니다. 처음 접하는 일이라 용기가 잘 안 난다고 하셨지만 일단 발을 들이면 흥겨운 음악과 함께 몸이 절로 움직이고 흘리는 땀만큼 기쁨이 쌓인다고 많은 분들이 이미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춤도 배워보면 의외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조금씩 회원비나 강습비가 들더라도 골프장 이용료와 비교하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몸을 움직이다 보면 뼈가 튼튼해지고 관절이 유연해지니 건강에도 최고지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의 여유도 커집니다. 어떤 의학 관련 신문 기사에서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울감을 크게 줄여준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후에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취미로는 악기 배우기가 있습니다. 쉰이 넘어서 피아노를 시작하는 분도 많고 오카리나나 하모니카를 독학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하모니카 버스킹을 하신다고 해요. 사실 하모니카나 오카리나는 상대적으로 악기가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합니다. 독서실 구석에서 혼자 연습하기도, 산책하다 잠깐 앉아서 불어보기도 좋습니다. 예전 방송인 중에 백일섭님이나 박근영님처럼 연세가 들었어도 악기를 배우시거나 새로운 연기에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배우는 데는 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이 주는 위로와 즐거움은 나이가 들어서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독서를 취미로 삼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책은 정말 돈이 적게 드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도서관만 열심히 찾아가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시립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에서 독서 모임, 북토크,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니 이런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댓글을 보니 도서관에서 캘리그라피, 그림책 만들기, 외국어 스터디까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소설가 괴테도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남이 고생해 얻은 지식을 가장 편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도 마음의 양식을 얻고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는 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 동화책을 다시 읽어본다는 분들의 사연도 공감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냥 지나쳤던 동화들도 어른이 되어 다시 보면 묘하게 철학적이고
따뜻한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명심보감이나 논어 같은 고전도 다시 읽어보면 예전에는 미처 못 느꼈던 구절들이 새롭게 다가오지요. 댓글에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이 되어 읽는 어린이 책의 세계는 정말 따스하고 때론 놀라울 만큼 깊이가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외국어 배우기도 많은 분들이 추천하셨습니다. 노후의 외국어라니 어렵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도전해 보시면 의외로 새로운 흥미가 생깁니다. 김민식 PD님 같은 분은 중년 이후에 다시 일본어를 공부하셔서 해외여행을 훨씬 풍성하게 즐기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달리기를 하며 스페인어를 공부한 뒤 스페인에서 현지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겠다는 꿈을 가지기도 했다고 하시더군요. 외국어는 단순히 언어 습득이 아니라 문화와 생각의 폭을 넓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장자크 루소가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삶의 시각을 열어준다라고 말한 것처럼 언어와 함께 익히는 다른 문화나 사고방식이 우리 노후를 색다르게 채워줄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취미로 자전거 타기도 잦은 추천을 받습니다. 땀 흘리며 페달을 밟고 자연풍을 맞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스스로의 체력에도 자신감이 붙습니다. 다만 어느 댓글에서 등산을 가더라도 취향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어폰을 사용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탈 때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규칙적인 속도를 지키고 길 위에서 이어폰 음량을 조절하고 차로 이동할 때도 질서를 지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BTS 노래를 크게 틀면 일부 중년분들이 약간 놀라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트로트를 크게 틀면 또 서로가 괴로울 수 있으니 이어폰 한쪽을 착용해서 배려하자는 의견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취미 중에 하나로 글쓰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기를 적거나 하루하루 느끼는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는 습관이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에리 프롬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마음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힘든 간병을 마치고 나서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며 하루하루 작은 일상과 느낌을 기록한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글을 쓰고 영상을 찍는 동안 자신을 위로하게 된다고요. 이런 활동이 바로 돈보다 더 소중한 내면의 안정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과 어울리는 취미도 무척 소중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허리가 굳어지기 쉽다면서 라인 댄스를 시작하신 분도 파크 골프 모임에 나가는 분도 많습니다. 파크 골프는 골프와 비슷하되 훨씬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인 시설들이 있어서 인기가 높고 라인 댄스 역시 음악의 템포가 크게 부담되지 않아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늘 소통이 우선이므로 너무 자기 이야기에만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진다고 하지요. 노배우 이순재 님도 늘 공부하고 사람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즐거운 노년을 보내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대화법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갈등의 씨앗도 생기기 쉽고 남을 지적하거나 험담하는 경우도 inadvertently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똑똑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말에는 가시가 있고 꽃도 있다. 가시를 뱉으면 상처로 돌아오고 꽃을 뱉으면 향기로 돌아온다. 제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감탄, 감동, 감사입니다. 누군가가 한 말에 감탄하고 그의 삶에 감동을 느끼고 내 삶에 스며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면 언제나 말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도 하십니다. 특히 주변에 자기 자랑이 심하거나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분이 있으면 기운이 빠진다고 하시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 들수록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상대가 조금 모나더라도 혹은 나와 성향이 조금 달라도 내가 먼저 이해하고 들어주고 때로는 살짝 피하는 지혜도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관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겠지요.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역시 건강관리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단, 정기적인 검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취미가 얹히면 삶이 한결 다채롭고 빛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면 걷기나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서 반주로 음악을 듣거나 외국어 청취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들으며 공부하고 땀 흘리며 몸을 단련하니 일석이조 아닐까요? 바둑이나 장기처럼 머리를 쓰는 취미도 좋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공예나 목공 같은 것도 좋습니다. 내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하나 시도해보며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평소에는 못 해봤던 것을 뒤늦게 배우면서 엄청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훈아님은 예전부터 음악 외에도 수많은 예술 분야에 도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나문희님은 연극 무대에서 늘 새 캐릭터를 연구하시며 여든 가까운 나이에도 계속 성장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움과 성장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가까운 도서관 등에 들러보세요. 미리 상담해 보시고 취미 강좌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웃일 때가 많거든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지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넓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공공시설이나 지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봉사활동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본인이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경우가 많더군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남에게 힘이 된다는 건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렇습니다. 노후에는 돈이 많이 드는 골프 같은 활동 대신 돈이 적게 들고 쉽게 접근 가능하며 뇌와 몸을 꾸준히 자극해주는 취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색할 수 있어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보자는 것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로 우리 자신을 키운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또 타인에게 건네는 말이 따스하고 긍정적이면 내 마음도 그만큼 따스하고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말씀을 나누면서 험담이나 충고, 평가가 너무 잦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 댓글에서 말은 줄이고 경청을 잘하라, 험담 지적하지 마라, 공감 이해해라라는 조언이 있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전에 말 잘하기의 기본은 잘 듣기라는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듣기만 잘해도 관계의 절반 이상은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잘 들어주고 상대를 칭찬하고 인정하면 험담이나 충고가 들어갈 틈이 점점 사라집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식기세척기에까지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일상에는 당연하지 않은 고마움이 너무도 많습니다. 버스를 타는 순간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습관을 지닌 분들도 계시고 집 앞까지 택배를 배달해 주는 분께도 작은 메모 하나 남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당연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사소한 것에서 감사함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라도 뜨겁고 즐거워지셨다면 새로운 취미를 당장 하나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혼자 몸을 움직이고 싶다면 자전거, 걷기, 러닝, 줄넘기, 스트레칭이 있고 함께 교류하며 배우고 싶다면 라인 댄스, 줌바, 파크 골프, 독서 모임, 외국어 스터디가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고 싶다면 오카리나, 하모니카, 피아노, 기타도 있지요. 전혀 운동 경험이 없더라도 복지관 요가나 생활체조 교실 같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책도 평생 읽기에 좋은 취미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를 깊이 파봐도 좋고 아이들 책부터 다시 열어봐도 좋습니다. 혹은 그림과 글쓰기를 동시에 해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걱정할 때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여시면 밖에는 즐길 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취미든 혼자만의 사색이든 혹은 봉사나 새로운 공부든
내가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즐거운 노후이니까요. 철학자 세네카는 행복은 결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굳이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 삶에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가득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노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골프를 치지 않아도 비싼 취미가 아니어도 우리 삶은 얼마든지 풍요롭고 다채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방에 기회가 널려 있지요. 여러 댓글들 속에서도 이미 다양한 분들이 자신만의 취미로 건강과 행복을 꽉 잡고 계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제 곧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나눈 것들 하나하나 메모해 두셨다가 내일이라도 바로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깃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감탄하고 감동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나는 취미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정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